전 시간에 이어서 과정 1의 45쪽. 자, 반. 자, 언덕 바위에다가 필수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몇 대기야? 4회. 그 다음에 부수는, 부수는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부수고, 이 바위함, 한도 부수고, 이 소누자도 부수인데, 여기서는 속에 들어있는 손이 부수. 그러니까 소누가 부수에 해당되고, 원래는 이것도 부수고, 이건 부수 합쳐진잖아. 두 개 다 부수니까. 그럼 회의문자니까, 이거는 뭐, 바위, 이건 손, 글자의 짜임을 보면, 바위하고 손하고 두 개 짜여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으로 뭐를 바위를 기어 올라갔다 이거죠. 붙잡고 올라갔다. 그렇다면 그 바위 같은 데인데 올라가는데 손으로 어떤 바위의 그 절벽 같은 데 뿌리 같은 것을 붙잡고 나무 뿌리라든가 이런 걸 붙잡고 올라간다 이거죠. 낭떠리 같은 것을 기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건 올라간다니까 올라가는 것이 오를 반. 말을 바꾸면 올라간다는 것이 본래의 뜻이고 그 다음에 되풀이한다 또는 반대로 반 또는 되풀이할 반 되풀이한다 반복할 때 되풀이죠. 그때는 되풀이고 반대로 자, 내가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해야 될 텐데, 반대로 뭐를 오히려 되물어본다 이거요. 반대로 물어본다 이거지. 되물어본다. 그럴 때 우리 반문하다. 이건 물어볼 문은 잘 보면 이건 두 짝의 문의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고 입구가 말할 거니까 입으로 물어본다. 여기서 문은, 두 짝 문은 문의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인데 입구가 뜻이죠. 그러니까 물어본다. 문은 발언교. 물어볼 문. 반문한다. 오히려 되묻는다. 그렇죠? 되묻는 걸 반문. 서로 나무목, 눈목. 서로 나무를 갖다 눈으로 나무의 그 모양을 눈으로 잘 살펴본다. 해서 모양상, 살필상, 서로상에서 상반되다. 서로 반대되다 이거예요. 그렇죠? 서로 상반되다.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났을 때 우리는 상반이란 말을 쓰죠. 자, 그러면 상반 이렇게 하면 상반. 그러면 잠깐 끊고 자, 이어서 해야지. 이어서 상반은 서로 어긋나는 것이 상반이니까 그럼 만약에 서로 어긋나다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반목 그럼 서로 반목이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럴 때 우리 반목이란 말을 쓰죠. 사이가 좋지 않다. 자, 이거는 반대 했을 때 물론 쓰는 거고 반대 상반 반대 쓰는 것은 많게 좀 반칙이라든가 그럼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배반하다. 반대로 이렇게 등지는 거니까 이건 등질뿐이니까 등지다. 그래서 배반하다. 이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반을 배웠으니까 이 반이 들어가는 글자가 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전부 형성문자가 된다 이거. 그러면 이 반은 뭐가 되느냐? 소위 여기서 반대로 이 반은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글자가 다른 글자가 와서 붙는 게 전부 뭐가 되겠어요? 뜻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나무목을 붙이면 자, 이거는 반인데 이 반이 발음교는 조금 다르게 나가죠. 대개의 경우 이 반이 붙으면 반 아니면 판으로 난다. 판. 그래서 여기는 판으로 나는 거예요. 그럼 나무니까 나무를 이렇게 쪼개놓은 널판지 이건 널판지 판이에요. 널판지 판자. 판자할 때 널판지 판자할 때.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반은 판으로 발음이 나간다. 그래서 널판지 판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붙으면 이건 조개패인데 반드시 이 조개패는 조개라는 것으로는 거의 안 쓰고 뭘로? 돈으로 쓴다. 돈패. 조개를 갖다 몰물교환해서 화폐 대신 썼기 때문에 돈패, 재물패. 거기다가 또 반을 하니까 판으로 발음기호가 난다. 그래서 뭐를 판다 이거요. 그럼 판다는 뜻인데 뭘 파냐? 돈 받고 물건을 파니까 돈 받고 판다 해서 팔파니까 뭐를 돈을 돈패가 있으니까 돈을 받고 물건을 판다. 판매할 때 쓰죠? 판매. 그럴 때 쓰는 판이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반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 여기다 반대에 반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길 갈 착. 자, 이거는 되게 책받침 그러는데 책받침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본래는 이렇게 쓴 모양인데 이것은 다시금 가는 길 모양에다가 발지자를 합친 거죠. 이건 사람이 다니는 길. 그럼 길은 뭘로 가? 발로 가니까 사람이 발로 길을 받고 간다 했으니까 이거는 길을 가다. 길 가다 착이. 근데 여기서 발음표 착은 몰라도 괜찮죠. 그러니까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것은 반자는 그냥 발음표니까 반이라고만 읽어주면 되고 길 가는 것이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온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뭐가 돼? 돌아올 반. 이거는 제 발음표 찾았네. 돌아올 반. 돌려보내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그럼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돌려보냈다. 보낼송. 그래서 물건이 나한테 보내져 왔는데 그걸 다시 되돌려 보냈으니까 반송. 반송 그러면 되죠? 자, 이럴 때 돌아올 반 또는 되돌릴 반 해서 반송. 그래서 이 반이 들어간 낱말은, 반이 들어간 글자는 반 아니면 판으로만 읽으면 맞다. 그래서 예문을 몇 개 들어봤고 다시 방으로 와서 자, 이 글자는 지금 나오기는 나오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400이고 이거는 자기 부수죠. 부수로는 자기 부수다. 방이 부수니까 자기 부수다. 자, 이거는 뭐 모양? 쟁기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쟁기방. 자, 쟁기방인데 우리 흔히 모방 그런데 여기서 모란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는 모나다, 모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모서리, 다른 말로 하면 모서리. 그 모는 모나다, 모서리, 네모. 모가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걸 우리 뭐라고? 네모. 사각형, 네모. 이럴 때 네모 그러면 네모방, 곧방, 뭐 방법방 이건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는데 자, 곳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곳은 어느 곳을 얘기하니까 어느 곳 하니까 장소죠. 그러니까 지방. 그러면 이것도 곳지, 곳방 이래야 되겠죠. 지방 하면은 서울 아닌 어느 곳, 시골 어느 곳을 얘기하니까 그랬을 때 이때는 땅지자가 아니라 곳지, 곳방 이러면 되겠죠. 자, 이건 방은 상당히 많고 그럼 이게 네모 반듯하다 이러더니 이때는 바를방. 사람이 품행이 똑바르다 흐트러짐이 없이 했을 때 품행이 방정하고 그래서 바를정, 바를방 해서 방정. 방정하다. 품행이, 언행이. 그 다음에 어느 쪽, 방향 또는 어느 쪽 하니까 위치, 자리 하니까 방위. 그렇죠? 방법,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원칙, 법칙에 의해서 방법. 자, 이 글자는 엄청 많이 쓰는데, 여기서 네모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배가 네모난 배주자를 써서 네모난 배를 방주, 성경에 나오는 방주. 배가 그러니까 네모다 이거예요. 이렇게 앞이 이물이 뾰족하게 이렇게 이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물이 없고 앞뒤가 구별 없이 네모처럼 생긴 배를 방주라 한다. 그때 쓴다 그 말이죠. 어느 쪽 방향, 방위, 방면, 어느 쪽 방면. 그 다음에 방향을 거꾸로 뒤지면 향방, 가는 곳, 향하여 가는 곳, 그러니까 향방을 모른다. 방향 감각이 없다. 어느 쪽인지를 잘 모르는 느낌, 어느 쪽인지를 잘 모르는 느낌,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을 때 향방하고 방향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자, 네 쪽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우리 뭐라고 그래?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는 사방. 자, 이렇게 쓰는데 이 방이 들어가면은 전부 발음교는 이건 정확하게 방으로 난다. 방에 들어가면 발음교는 방이다. 앞에다가 언덕 같은 이런 낭떠러지를 붙이면 막을방, 둑방. 그 다음에 이건 1차적으로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위에다가 풀초를 붙이면 꽃다울빵. 풀이 뜻이니까 꽃다울빵. 그 다음에 방이 앞에가 붙고 뒤에 가서 칠복이 붙으면 내쳐서 회초리 같은 것으로 내쳐서 쫓아낸다, 내친다, 놓은다, 놓을빵, 내칠빵, 쫓을빵, 방. 그 다음에 말씀원으로 하고 발음교 방을 하면은 말로 물어서, 방은 여기서 발음교니까 말로 물어서 찾는다. 물을 빵, 찾을 빵, 방문하다든가, 방문, 방교, 내방, 신방, 그럴 때 찾는다. 뭐 대충 그 정도만 해두고, 거기 방이 들어가면 모든 글자는 방으로 읽으면 된다. 다음 48페이지 48쪽 범 하나 둘 셋 3회기죠. 이건 3회. 그 다음에 부수는 가운데 점만 빼버리면 부수예요. 괴짝 상자 같은 거 안석괴 책상괴 그러는데 안석이라든가 뭐 책상이라든가 그건 관계없어요. 괴가 된다 이거. 그래서 이게 부수가 된다. 겉에 있는 게 부수다. 자, 그렇죠. 본래는 돛담배, 쪽배, 돛담배에다가 달아놓은 뭐 모양. 돛담배는 바람의 힘으로 가야 되니까 돛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돛담배의 돛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뜻으로 안 쓰기 때문에 돛담배는 안 쓴다 이거예요.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돛담배에 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천이요. 있어야 되잖아. 돛을 만들 수 있는 천이 있어야 되니까 천을 붙여서. 자, 수건거인데 이건 천을 붙이고 범, 발음교, 이게 돛범을 해서 이게 이제 돛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돛범은 따로 반드시 본래의 뜻이 사용하는 것은 그 본래의 뜻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 놨다 이게 돛은. 그리고 요거는 뭘?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보통범 또는 무릇범으로만 쓰고 돛으로는 원래 본래의 뜻은 돛범이었는데 돛으로는 안 쓰고 돛은 그 대신 따로 돛범을 만들어 놨다. 자, 보통 사람 하니까 보통 사람이 있으니까 범인.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범인, 죄를 범한 사람, 죄 짓는 사람 범인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럼 보통 남자. 자, 이건 남편부도 되는데 이때는 사내부, 사람, 그래 범부, 보통 사람, 범부다. 특별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뛰어나지 않는 거. 우리 뛰어나지 않는다. 보통인 걸 뭐라고 그러죠? 평범하다. 평범. 자, 그러면 보통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죠? 보통하고 조금 다르다.
범상이란 말을 쓰죠. 늘 그 사람이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참 범상치가 않다. 그랬을 때는 조금 뛰어나다. 다르다. 그럴 때 쓰고. 그러면 보통이 아니다 하는 다르다는 아닐비, 다를비를 써서 보통 다르다. 그러면 상당히 그 비범하다. 그럼 보통이 아니고 이건 비범하니까 상당히 뛰어난 그런 걸 말하겠죠. 그때 쓴다. 그렇게 하면 이 글자는 쉽게 이해가 갈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범이란 말도 쓰고, 보통과 다른 것 좀 대범하다. 그래. 담력도 있고 말이죠. 그랬을 때 대범하다. 자, 그 다음에 지아비부, 사내부, 남편부. 지압이나 남편은 같은 말이죠. 자, 필수는 하나, 둘, 셋, 그 다음 몇, 네 해. 그 다음에 부수는 뭐예요? 부수는 위에 한일만 빼보면 부수 되죠? 큰데. 다시 말해서 사람대. 자, 이건 지사보호인데, 왜 일자는 지사부호다 이거예요? 지사문자의 그 부호다 이거예요. 선이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대, 어른대니까 사람.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뭘? 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큰 사람이 어른이 팔을 벌고 서 있는 모양. 그래서 사람대 또는 어른대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뭐만 하나 있어? 부호인. 이 부호인 선만 하나 갖다 붙인 거죠. 그럼 이 선은 뭐냐? 이건 사람 머리 부분이니까. 지금 머리에다가 선을 그어놓은 것은 옛날에는 길게 댕기를 땄는데 성인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올렸다 그 말이에요. 상투를 올렸다. 그 머리를 올린 것이다. 비녀 같은 것을 꽂아놓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이 댕기 같은 것을 성인이 되니까 그 머리를 올린다고 그러죠? 성인식 하면 말이야. 거기다 비녀 같은 걸 꽂아놓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자는 무엇으로 보냐? 하나의 부호인데 비녀로 보면 된다. 머리를 꽂을 수 있는 비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지아비부, 지아비는 뭐라고? 남편부, 사내부. 이 본래는 본뜻은 뭐가 되겠어? 자, 나이가 성인이 돼서 머리를 이렇게 틀어 올렸으니까, 상투를 올렸으니까 성인부죠, 성인. 근데 이게는 성인은 성인데 남자를 가리키니까 성인, 남자부. 이게 본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낱말을 한번 보죠. 낱말. 자, 이거는 보통, 그렇죠. 사내도 되고, 일하는 일꾼부. 그러면,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 현장 같은 데서 이렇게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축할 때 그런 필요한 사람, 일꾼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일하는 사람, 일꾼, 인부가 모자라다. 뭐 그래, 인부가 남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죽을 망, 남편, 죽은 사람, 누구요? 죽은 사람인데. 남편이 죽었다. 죽은 남편을 망부. 그러면 망부도 이렇게도 쓸 망부가 있다, 이거. 이 망부는 누구냐, 이게요? 자기 아버지. 응? 돌아가신 아버지 망부. 그 망부는 틀리다. 남편은 이렇게 하면 남편이지. 남편부의 지압이 남편에다가 남편군. 이때는 임금군이 아니라 남편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뭐라고 그래? 부군. 자, 조심할 건 이때는 임금군이 아니라 무슨 군? 남편군. 남편군 그러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데 흔히 공부도 하나의 일이죠. 그러니까 일공자 쓰고 일꾼부자를 써놔서 뭐야? 공부네. 공부. 이것도 이 일꾼부자 쓰고 직업이 물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으려 하는 사람. 고기 잡을 어자에다가 이 부자를 하니까 고기 잡는 사람 어부. 그럼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 그러면 농부 그러면 되죠. 농부.
농사 짓는 사람 하면은 농사 농자를 써서 일할 농 써서 농부. 자, 어부는 이게 물고기 어자. 물고기 어자 앞에 물수가 붙은 이유는 이 물고기는 어디서 잡냐? 이 고기는 어디서 잡냐? 물에서 잡으니까 물수자가 앞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고기 어자는 발음기호가 되면서 발음기호이면서도 의미 요소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부. 그러면 되죠? 그러면 기왕 나온 거니까 한번 해보죠. 사자성어를 어부. 자, 어떤 글자 밑에 발에 가서 점 4개가 찍으면 부라가 모양이 변했다 했는데 여기서 이 고기 어자는 물고기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라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상형 문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어부, 지리, 어부지리. 어부가 이익을 봤다 이거죠? 어부가 이익을 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부지리지. 그러니까 그 일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제3자가 일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꼬막하고 새하고 둘이 서로 싸우다가 물고 물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나가던 어부가 둘 따다 건졌으니까 득을 봤다 이거예요. 이익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부지리. 그래서 어부지리는 비유법으로는 그 일하고 관계없이 제3자가 어떤 득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부지리라. 그래서 이 부자가 들어간 손수자 쓰고 부하면 이때 부는 발음 끼우고 손이 손소자가 어떤 글자에 변했으면 모양이 변했을 때 이렇게 쓴다. 이건 도와준다 이거예요. 거들어준다 이거. 뭘로? 손으로. 그래서 손으로 거들어주니까 도울부. 그래서 부양한다든가 부조한다든가 상부 서로 도와주고 돕는다 상부 상조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부. 자, 그래서 이 부는 다른 글자하고 합쳐서 쓸 때는 그냥 발음기호 그대로 쓴다. 방금 곧 나왔던 망부할 때 망. 자, 바로 필수는 하나, 둘, 셋. 여기서 니은은 예외죠. 여기서 니은은 예외가 가끔 있다. 니은은 기억은 한 획인데 니은은 두 획이 하는데 대개는 예외는 반드시 있다. 이건 한 획. 그래서 전체는 세 획. 세 획이고. 자, 이거는 부수는 어디에 속하냐? 요 니은자 같은 건 수물은자인데 요걸 떼버리고 위에 머리만. 그리고 머리 부분 두죠? 머리 부분 두. 보통 우리는 이걸 우리가 한자에서는 우리말 사전 우리 옥편에는 말이지 돼지해라고 되어 있는데 돼지의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머리두 머리 부분 두에서 머리 두 그냥 왜 그러냐면 어떤 글자에 맨 위에 머리에밖에 붙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수는 위에 것이 부수다. 자,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부러진 칼날 모양이다. 부러진 칼날의 모양이라는 칼날의 모양을 본떠서 나타내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은 이것을 수물은이고 이건 위에 것은 사람인으로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이런 글자가 나올 텐데 보면은 지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이건 들림이 되죠. 사람이 멀리서 도망쳐서 숨어들었다. 그래서 도망쳤으니까 도망망이고 숨어들어서 그곳에 머물렀다 죽었다 해서 죽을 망. 자, 그 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설도 있고 요런 설도 있고 해서 조금 다른 설이 있다. 그거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망할 망 죽을 망 달아날 망이니까 도망망. 달아날 망, 통할 망. 그 다음에 뭔 망? 없을 망, 잃을 망. 잃을 망. 자, 망할 망은 망했으니까 뭐가 망했냐? 나라가 망했으니까 망국이라든가 이때 쓰고 망국. 그 다음에 죽을 망은 죽을 사자를 써서 사망이 되겠고, 그쵸? 죽을 사니까 이게 사망. 그 다음에 도망은 달아날 도, 도망도 달아날 도를 써서 도망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잃을망은 자기의 그 어떤 체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신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걸 다 잃어버렸다 해서 망신이니까 망신 또는 잃을 실자를 써서 잃을 시를 써서 망실 잃어버렸다 이거죠. 망실. 반드시 이 네 개의 뜻은 잃을망, 도망망, 죽을망, 죽다, 망하다, 실패하다. 이건 알아둬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망은 똑같은 망인데 모양은 어떤 글자하고 합쳐져서 낱말로 즉 한자어로 쓸 때는 다른 뜻으로 쓰게 된다. 어떤 것은 망할다, 어떤 건 죽었다, 어떤 건 도망갔다, 어떤 건 잃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할 수 있다. 근데 망은 부수이지는 않으면서 판교로 쓴다. 이 망이 들어가면 부수는 아닌데도 이 망이 들어가면 전부 발음기호가 된다. 그래서 어떤 글자 합체자로 글자를 만들었을 때, 자, 여기다가 무엇을, 마음심,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마음의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법이 생각하는 게 염통을 그려놓고, 거기다 심장을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염통심, 한자로 말하면 심장. 염통 모양을 본떠서 마음심. 마음심이 어떤 글자에 변해 앞에가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 자, 변으로 갔을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어떤 글자에 발에 갔을 때는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발음교라겠죠? 망이. 그러면 마음이죠. 마음이 몹시 바쁘다 이거예요. 정신없이 우리 바쁘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바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바쁠망. 자, 우리 다망하다, 많을다, 일이 많으니까 바쁘겠죠. 다망하다, 분망하다 그럴 때, 망중한 그럴 때 전부 바쁘다는 뜻으로 쓰죠. 근데 이제는 마음심이, 자, 망은 발음교 망은 그대로 위로 올라가고 이것은 마음심이 앞으로 갔고 발음교 망이 옆으로 갔는데 반대로 발음교 망이 위로 올라가고 그 대신 마음심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도 망은 망이죠. 이건 발음교가 망으로 나간다. 그건 마음심이 또 뜻이죠. 그럼 이건 뭐냐? 마음에다 생각을 겨를이 없어서 이건 바빴는데 이거는 기억을 못 해둔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간직해 둬야 될 텐데 간직을 못 해두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잊어버려. 잊을망, 망각하다, 건망증 같은 거 할 때, 망각, 건망증 할 때 이거 쓰죠. 망각. 달아나 버렸다 이거예요, 생각이. 그때 망각할 때 쓰고. 그 다음에는 망. 망을 다시 한번 해보죠. 망이니까 이게 망이죠. 이게 발음기호예요. 여기서 망이 발음기호고 이것은 달월. 달월이고 이건 고들정. 사람이죠. 사람이 어디 땅, 흙토, 땅토, 사람과 땅토가 합쳐진 자죠. 사람이 이렇게 땅 위에 바르게 이렇게 딱 서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을정, 고들정, 정입니다. 조심할 건, 요거는 밑에가 크고, 여기 밑에가 짧은 게 있어. 북방임 할 때, 천간임 할 때. 근데 이건 원래는 북 모양을 본뜬 입인데, 배 짤 때 쓰는 북의 모양을 본뜬 이거는 임이고 밑에 가서 짧은 건 임이고 밑에 가서 긴 건 정이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서서 어디 서서 땅 위에 서서 이건 땅이니까 땅 위에 서서 뭐를 쳐다봐? 달을 쳐다본다. 그러니까 차를 쳐다본 말은 무슨 말? 달을 바라본다. 달을 바라보니까 본래의 뜻이 뭐예요? 바라볼망. 자, 우리 이 북쪽에서 말이지, 북쪽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뭐라죠? 자기 고향, 실향민이라고 그러죠? 실향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 망향이라고 그래요. 시골향. 고향향, 시골향을 붙여서 망향. 이건 바라다, 희망할 때는 바라다지만, 망향할 때는 바라볼망. 그래, 본래의 뜻은 바라볼망, 망. 자, 여기까지.